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까지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는 기업도 개인도 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인데요.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이 미래를 읽는 경제 키워드라는 주제로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웠는데 요즘에 기후변화 관련 보도에 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RE100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RE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글로벌적인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깨끗한 에너지로만 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단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인데요. 전 세계 전기 사용량의 대부분이 산업에서 발생하니까 이 기업이 바뀌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RE100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RE100이 단순히 환경적인 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무역과 산업 경쟁력의 문제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네. 특히나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그러니까 12AM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세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RE100을 지키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히거나 글로벌 거래처에서 탈락할 수 있는 위기도 있는 건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등 많은 대기업들도 RE100 참여를 선언했고요. 협력 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흐름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키우고 또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 해외 선도 기업들은 RE100 목표 어떻게 달성하고 있습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미 RE100을 이미 달성을 했다거나 혹은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자사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풍력 발전소에 전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원을 바꾸었는데요. 또 자체 데이터 센터에 고효율 설비를 도입해서 에너지 낭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인식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도 기업 경영이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다. 이 RE100만큼이나 요즘 또 ESG 경영이라는 말 자주 들려옵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가요? 네, ESG는 환경 그리고 사회, 지배 구조의 0단어의 약자를 딴 그런 합성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을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내는 것만으로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고요.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또 소비자들도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연기금이나 대형 투자기관은 ESG 점수가 낮은 기업에는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공부하기 바쁘다 보니까 뭐 기업 경영하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취업이나 투자 결정할 때 앞으로는 이 기업의 ESG 성과 따지는 게 중요해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ESG는 단순히 겉으로 그럴듯한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 외에도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기술을 가진 기업은 미래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 또 반대로 환경 오염이나 노동 착취 같은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규제나 불매 운동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ESG 평가를 받게 되고 이 지표는 채용이나 투자, 파트너십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는 청소년 여러분도 이 기업의 ESG 보고서나 지속 가능성 활동을 한 번쯤은 꼭 중요하게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친환경 소비도 뭐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이 친환경을 내세운 제품도 모두 진짜 친환경인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린워싱의 얘기인데요. 네. 그린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이 아닌데 포장만 친환경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겉면에 에코, 친환경 같은 단어만 적어놓고 실제로는 공식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표지 인증 마크, 유럽의 EU 에코라벨, 미국의 에너지스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인증은 정부나 국제기관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진짜 친환경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인증을 받은 마크는 따로 있는 거네요. 기후 변화로 앞으로 직업군에도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직업이 유망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직업군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설치 기술자, 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는 기후 컨설턴트, 환경 정책을 설계하는 공공기관 전문가 등이 대표적인데요. 또 반대로 화석 연료 중심의 산업이나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탄 발전소 관련 직업이라든지 내연기관 차량 관련 직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하는 직업 세계를 잘 읽고 또 환경과 기술을 함께 공부해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청소년들이 전공이나 뭐 직업 정할 때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현명하게 대비하고 또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기후 위기를 우리가 단순히 일상적으로 더워졌다, 추워졌다, 기후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가 경제 그리고 생존의 문제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환경 관련 뉴스와 정책을 이해하고 또 미래 사회가 어떤 기술과 직업을 요구하는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교에서도 기후변화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환경 동아리나 관련 진로 캠프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 이게 기후 위기 시대에도 반드시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은 이제 절박한 생존과 경제의 문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이 친환경 가치 실현에 참여할 만한 방법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 기업만 ESG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인 그리고 청소년들도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린카드를 사용한다면 친환경 제품을 살 때마다 에코머니 포인트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환경부와 카드사, 기업이 함께 만든 ESG 소비 캠페인인데요. 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텀블러 인증 챌린지, 그리고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 같은 활동도 요즘 학교나 지역 자체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 환경부에서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탄소 포인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전기를 아끼면 포인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문화상품권 같은 보상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이런 제도들이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나의 실천이 기후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중요하겠고요. 나중에 환경 관련 진로를 고민하실 때에도 이런 경험들이 실질적인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니까요. 작고 사소한 실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청소년형 ESG를 실천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 키워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오늘의 한 걸음이 또 미래 세대에게 소중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희애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